원래는 현숙님 리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현숙님의 스탠스 자체가 처음과 변함없이 여전히 영식님과 용호님을 사이에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지금의 이런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이성적 감정은 용호님에게 더 끌리는 반면 자녀 양육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영식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현재 현숙님이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최선의 방향은 뭐냐? 그건 바로 영호님의 리더십 있는 확답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영호님이 자신 있고 남자답게 나만 믿어봐 라고 현숙님에게 손을 내민다면 현숙님은 영식님보다는 영호님에게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호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죠. 현숙님이 현재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51%의 감정이지 80%, 90%가 아닌 겁니다. 조건 좋은 영호님이 다가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작은 90% 이상의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매칭 가능성이 있지, 처음 감정이 51%, 52% 가지고는 무리수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숙님과 용호님의 형코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숙님과 상철님이 왜 현실 커플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측들이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이성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영숙님도 그렇고 상철님도 자기소개 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죠. 다만 영숙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때 인간이 된 남자, 인간성이라고 언급했고 인간성만 좋으면 할아버지라도 자기는 한번 생각해본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자기소개 때 영호님이 이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영숙님은 이혼 사유라고 대답했었죠. 성격 차이는 이해 못한다고 했었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헤어질 수 있냐라고 했었죠. 이제 이런 극히 제한적인 단서와 정보들과 함께 지금까지 영숙님이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 그리고 데이트 때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성이라는 단어부터 보면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성 좋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거나 직접 사용할 때는 그 사람 됨됨이가 됐구나, 사람이 바르다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죠. 그럼 이 말을 했었던 영숙님이 생각하는 인간성도 과연 이런 평범한 범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라고 보면 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16기에서 많은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영숙님이 찍은 두 사람, 영호님과 상철님이죠. 영호님과 상철님,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의 따지며 상철님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영호님도 남자들끼리 대화에서 보면 형들한테는 옆에 가서 꼬박꼬박 존중의 표현을 쓰고 깍듯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말하는 인간성이 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숙님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다고 전 봅니다. 영수님, 영철님, 그리고 광수님, 이런 남자들은 본인이 같이 매칭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남자다운 남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남자, 이런 스타일은 영숙님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적인 예로 영호님과의 데이트에서 영숙님이 그러죠.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나? 그러자 영호님이 그래서 제가 져주잖아요. 져주는 거 그런 거 싫어하나? 라고 다시 묻자 영숙님이 아, 그런 거 좋은 것 같다 라고 해맑게 웃죠. 이어서 영호님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영숙님이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라고 하자 영호님이 잘 이해하셔서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남자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위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영숙님은 은연중에 원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소개로 가볼게요. 영식님이 영숙님에게 힘든 이혼의 과정에도 또 재혼을 결심한 계기가 뭐냐라고 묻자 영숙님은 동문서답 하듯 내 자식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 거다. 난 효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럼 난 혼자가 되니 고독사로 늙어 죽고 싶지 않으니 재혼을 하려고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원래는 앞에 말한 자식 이야기, 효자, 그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혼자 있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나온 말인데 말은 자식 이야기라고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남자도 그래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이상형을 말할 때 우리 집 애는 그렇게 안 키울 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그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든지 아님 내가 원하는 상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자녀 양육 방식으로 투사해서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본인의 희망사항이니까요. 그게 본인의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즉 영숙님의 이성상에는 남자가 가부장적이고 강하면 안 되고 거기다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효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만약 효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온전히
지배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제3의 매개체가 둘 사이 관계에 포지셔닝함으로써 그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 뭐만 했다고 하면 부모님 편을 들거나 또 부모님이 남편을 그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한다면 영숙님이 원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마마보이 이런 분들도 영숙님은 힘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는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 영향력 아래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나의 입지가 좁아지고 내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고 나한테 잘 맞춰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영숙님은 선호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배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16기에서도 그래서 처음 용호님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도 저만치에서 걸어오던 용호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 또 약간은 베이비 페이스 그리고 영숙님이 선호하는 쌍꺼풀 없는 눈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왜 상철님한테는 호감을 가지게 됐나? 상철님은 첫날 첫인상 때 영숙님을 지목했었죠. 영숙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상철의 존재는 초이스 안에는 없었죠. 근데 그때 이후 상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인식은 했었고 그 후 상철님의 동물의 복장도 그렇고 좀 특이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영숙님이 그랬죠. 다음날 슈트 입은 모습에 마음이 확 끌렸다고는 했지만 이미 그전 저녁 식사 자리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말수도 적고 좀 숫기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순해 보이고 그런 상철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들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 봅니다. 영숙님은 남자 고를 때 누울 자리가 안 보이면 절대 다리도 안 뻗는 사람이라고 전 보거든요. 상대가 멋있어서 키가 커서 킹카라서 그런 외적인 모습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내가 그 관계에서 입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리드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철님과는 첫 데이트 후 좀 삐걱했었죠. 물론 상철님이 피곤해서 말수도 적었던 부분도 있지만 효자 이야기 나온 뒤부터 둘 다 뭔가 쎄함을 느꼈던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관계가 더 이어졌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은 상철님한테서 42짤 애기라는 포인트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고 또 상철님은 영숙님에게 독특한 이성적 호기심이라는 부분에서 강한 흥미로움을 느꼈다고 봅니다. 만약 첫 데이트에서 상철님의 애기 같은 모습 또 그 이후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다 맞춰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42짤 애기 같은 모습들이 없었다면 아마 영숙님은 그쯤에서 그만두고 용호님에게로 방향을 틀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상철님이 그랬잖아요. 게임도 끊고 요리도 하고 이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하겠다. 이게 영숙님을 움직였던 포인트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상철님 이상형 좀 볼까요? 사전 인터뷰 때 그랬죠. 제 스타일도 좀 받아주고 크게 고집 강하지 않고 예의는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또 집안일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부엌은 남자들이 들어가긴 그렇고 와이프의 공간이다. 그렇게 말했었죠. 이번 옥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옥수님을 빗대어 타인과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웃고 있는 미소 여기까지만 보면 상철님이 말하는 이성상은 우리의 생각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인지 다들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격은 제가 옥수님 같은 성격이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라고. 제가 대화를 모두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간 영숙님을 떨치지 못하는 상철님의 마음의 변화 과정들을 토대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성격은 충분히 옥수님 같은 사람을 동경하고 갈망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여자로서 더 호기심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람은 영숙님이다. 그럼 왜 두 분이서 이제 현실 커플이 어려운가를 한번 보면요. 상철님의 평소 성격으로 보면 물론 인형도 좋아하고 게임에서 모드 작업도 좋아하고 동물로도 좋아하고 캐릭터 수집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젓하고 의런스러운 모습들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철님이 지금은 이성으로서 영숙님에 대한 배려와 호감의 감정이 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보하고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숙님이 감정에 치우친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거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상대가 예의 없이 굴 때는 따끔하게 지적질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철님이 원하는 상대는 예의가 바르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여성스러우면서 또 온화한 여성을 원하는데 영숙님이 그런 상철님의 이성적 잣대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상철님이 마냥 이해해주고 달래주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성관계는 또 어떤지 알 수 없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둘이 살아봐야 정답이고 부대껴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사랑에 눈이 멀고 이성적 감정이 전부일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영숙님에 대한 궁금증, 연민애정, 이성적 오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효자 상철님이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세월이 지나 더 연로해진 부모님에게 소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케어를 하겠죠.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들은 결국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오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왠지 상철님이라면 부모님을 놓고 이성과 감정의 저울질을 할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서로의 다름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숙님이 실제로 정말 미국에 갈지도 미지수죠. 주변에 인맥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부터 아이 학교 보내는 거, 이름 고사하고 사소한 마트 장 보는 것도 절름발이라는 겁니다. 주변 도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영숙님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그걸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본인의 약한 부분들, 심지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들까지 모두 까발리면서 마치 아기가 아장아장 그런마 배우는 듯한 스스로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연 영숙님이 그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소프트 랜딩 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스러운 거죠. 아마도 매일 집에서 허파 100번 더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일 텐데 과연 영숙님이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봐온 영숙님의 모습으로 판단컨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영숙님은 자칭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걸 다 예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거리낌 없어야 얼굴에 미소를 짓고 행복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철님도 원래부터 본인이 찾고 있었던 유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꾸라지는 그냥 물 밖에서 바라볼 때가 아름다운 법이지요.